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오늘부터 실천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냅시다.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몸의 비밀은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면역력이 살아있는 몸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가져가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이야기하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인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암세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매일 생겼다가 매일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면역력은 잠깐 높아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몸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암세포는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이 흐트러지면 암세포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버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은 기운이 세다, 약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몸은 면역력이 잘 작동하고 어떤 몸은 면역력이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평범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평생 집밥 먹었어요. 특별히 나쁜 건 안 먹었습니다. 술, 담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면역력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노력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환경만 봅니다. 몸이 편한 환경인지, 몸이 계속 긴장하는 환경인지, 면역력은 편안한 환경에서만 제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변화 중 하나라도 느끼신 적 있나요?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 감기에 오래 간다. 식사 후 피로가 심해졌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건 노화의 정의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몸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암세포가 살기 힘든 몸으로 갈지, 조금씩 버틸 수 있는 몸으로 갈지. 오늘 영상은 암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을 진단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암세포가 살기 싫어하는 몸 환경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다시 일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을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키운다고 하면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나, 운동을 더 해야 하나, 특별한 걸 시작해야 하나.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면역력은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미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깎여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쉬게 하지 않는 생활 패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쉰다는 건 누워있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속 시스템이 정리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부엌으로 가고 밥 챙기고 집안일 시작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괜히 몸이 늘어질까봐 또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위에 식사까지 얹어집니다. 이 패턴이 하루 이틀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씩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다. 회복은 나중으로 미루자. 이때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은 항상 급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몸이 늘 바쁜 상태가 되면 면역은 계속 뒷순위로 밀립니다. 이쯤에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함이 오래가거나 자잘한 증상이 자주 반복되지는 않으신가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몸이 늘 무겁다. 회복이 느리다. 예전보다 감기가 오래간다. 이게 바로 면역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주변 이야기 하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늘 부지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쉬지 않고 쓰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덜 아프지.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염증이 자주 생기고 회복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이 아니라 면역이 쉴 틈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면역력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첫 단계는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닙니다. 덜하는 겁니다. 특히 식사 직후 그리고 잠들기 전 이 2시간대는 면역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합니다. 더 먹고 더 움직이고 더 버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면역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아직 병이 없는데도 몸이 먼저 지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면역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면역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아주 흔한 습관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몸에 좋다고 믿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면역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은 면역이 강한 몸이 아니라 면역이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하는 몸입니다. 이 흐름을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 아닌가? 크게 아픈 데도 없고 검사에서도 별말 없었는데 바로 이 생각이 면역을 가장 오래 방치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졌다고 하면 꼭 이런 상태를 떠올립니다. 자주 아프고 열이 나고 병원에 자주 가는 모습. 그런데 실제로는 면역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괜찮은데 예전 같지 않은 상태. 이게 시작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가고 하룻밤 자도 개운하지 않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판단이 면역을 가장 오래 일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몸의 기준이 조금씩 낮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이틀이면 회복되던 게 지금은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예전엔 그냥 넘기던 피로가 이제는 일상을 건드린다든지, 이건 몸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면역이 계속 뒤로 밀린 결과입니다. 주변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늘 건강하다고 말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병원도 잘 안 가고 약도 거의 안 먹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염증이 생기면 예전보다 잘 안 낫고 상처도 오래 갔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그 말이 몇 년 쌓이자 몸은 점점 더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은 괜찮다고 넘길수록 더 빨리 쉬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면역은
위급 신호가 와야만 억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 관리되지 않으면 아예 개입을 줄여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겼을 때 면역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통증이 생기기 전부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아프면 관리하면 되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하지만 면역은 사후 대응이 아닙니다. 사전 환경입니다. 면역이 잘 작동하는 몸은 항상 조금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항상 꽉 차 있지 않고 하루가 항상 꽉 차 있지 않고 몸이 늘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면역이 쉬는 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이 반복될수록 면역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암세포가 머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아직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선택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면역 환경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포인트입니다. 이걸 바꾸는 순간 몸의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다음 흐름은 그 불편함을 안심으로 바꿔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타고난 체질 이야기나 이미 생긴 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키운다고 하면 운동부터 떠올립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2단계에서 그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힘 들어갈 때 숨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숨이랑 면역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숨이 얕아지면 몸은 바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면역이 일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모드로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무거운 걸 들 때 항상 이를 악물고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힘 안 주면 일이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고 나면 유독 지치고 몸살처럼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숨이었습니다. 힘을 주는 순간마다 숨을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은 계속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면역은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걸레질할 때, 계단을 오를 때, 그 순간 숨을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바꿀 행동은 이것 하나입니다. 힘이 들어갈 때 숨을 내쉬는 것. 들이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참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딱 3초면 충분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쉽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 몸은 지금은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긴장이 풀리고 면역이 다시 움직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훈련도 아닙니다.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은
지금 당장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덜 지치고 회복이 빨라지고 일 끝난 뒤 몸이 덜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면역이 조금씩 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숨이 달라질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뭘까요? 운동일까요? 아니면 숨을 참는 습관일까요? 정답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운동보다 먼저 숨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 숨의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아주 흔한 요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먹는 것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타이밍에 따라 면역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면역을 다시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타이밍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면역에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면역은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직후입니다. 배는 부른데 속은 묘하게 더부룩하고 입안이 느끼해서 무언가로 정리하고 싶을 때, 이때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 혹은 달콤한 음료. 입안은 시원해지고 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겠지 하고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식사 직후는 몸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특히 기름이 들어간 식사 뒤에는 몸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정리하던 흐름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자극은 몸에겐 잠깐 멈춰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면역은 계속 대기 상태로 밀립니다. 주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늘 집밥 위주로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튀김도 거의 안 드시고 외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식습관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꼭 시원한 물을 크게 한 컵씩 드셨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느낌이 좋아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식사 후 피로가 심해졌고 화장실에서도 전보다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자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 시원한 물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무언가인가요? 이 질문에 잠깐 멈칫하셨다면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꿀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차가운 음료를 바로 마시지 않는 것. 대신 따뜻한 국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아주 소량으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3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배를 더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흐름을 이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식사 후 피로가 덜해지고 속이 오래 불편하지 않고 하루 전체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몸이 편해졌다는 신호이자 면역이 다시 움직일 공간을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빈속으로 차가운 음료를 먼저 드시는 습관. 이 습관도 면역에게는 같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몇 모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몸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내용을 하루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딱 2번만 기억하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면 이제 뭐부터 해야 할지 알겠다는 느낌이 들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실 건
아침과 저녁 딱 2번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바로 움직이십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부엌으로 가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이때 많이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빈속에 차가운 물을 먼저 마시는 것. 시원한 느낌 때문에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아침에 몸은 아직 정리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차갑게 깨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두세 모금.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의 긴장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입니다.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식사 후 마무리입니다. 기름기 있는 반찬이 있었다면 식사 끝에 따뜻한 국물 3숟갈. 이게 아침 루틴의 전부입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몸이 가장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더하는 것보다 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것. 조금 부족한가? 이 정도가 몸에는 가장 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이 시간대에 많이들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더 드시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저녁에는 차가운 음료를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따뜻한 물 몇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사이 몸은 훨씬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두세 모금, 기름기 있는 식사 뒤에는 따뜻한 국물 3숟갈, 저녁에는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차가운 음료는 피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이 루틴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화장실 가는 게 달라졌어요. 아침이 덜 힘들어요. 이게 바로 면역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단이 아닙니다. 병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잘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픈 것도 없고 검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몸은 늘 지금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식사 방식, 오늘의 숨습관, 오늘의 마무리. 이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컨디션이 되고 1년 뒤에 몸이 되고 5년 뒤에 생활이 됩니다. 암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셨을 겁니다. 대신 머물기 편한 환경이 조용히 만들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암세포가 버티기 싫은 몸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면역이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하루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암세포를 쫓아내는 건 강한 치료가 아니라 살기 불편한 환경입니다. 둘째, 그 환경의 중심에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키우는 면역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면역입니다. 셋째, 그 면역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숨, 먹는 타이밍, 하루의 마무리.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큰일 난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더 편한 방향으로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장면이라도 이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낼 영상이 아닙니다.
몸이 유독 지치는 날, 식사 후가 불편한 날, 괜히 컨디션이 떨어진 것 같은 날에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들으면 몸을 다루는 감각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채널은 무섭게 겁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병 이름부터 꺼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설명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구독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매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곁에 있도록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을 버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5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